근데 내 뒤에 50억, 60억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뒤를 돌아봐. 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강남 아파트도 이제는 받아줄 사람이 없다 라는 주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의 성역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강남은 항상 오른다. 핵심지 수요는 항상 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결국 돈은 강남으로 몰린다. 근데 이게 거대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눈으로 부동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은 눈이 크게 떠질 겁니다. 완전히 각성을 할지도 몰라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왜 강남 아파트는 성역화가 됐는가? 신성시 되는가? 거의 신앙에 가까운가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 주거 개념에서 외국에서는 대부분 마당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덜하고 어느 정도의 단절과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단독주택 형태의 저밀도의 쾌적한 공간을 가장 좋은 주거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도 전 세계하고 반대로 하고 있죠. 이 아파트라는 좁은 땅에다가 수직으로 층층이 겹을 세운 이 아파트라는 곳에 사람들이 벌집 속에 있는 벌처럼 모여 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사는 강남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의 상징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주거 상품이 아니라 금융 상품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강남 아파트는 주거라는 효용은 최소한의 미니멈만 있고 나머지는 다 금융 역할을 하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는 순간 일단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인플레이션 해지도 당연히 되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라는 집단적인 성역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도 되죠. 거기다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황금성도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주거용이 아니라 금융 상품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집에 살면 어느 집은 좋고 어느 집은 나쁘고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살면서 좋은 점, 살면서 나쁜 점을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좀 전에 말했죠. 이거는 주거용 상품이 아니라 금융 상품이다. 금융 상품이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에 기스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단점을 이야기하면은 가격에 나쁜 영향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거는 사실상 주거 형태 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윗집에서 뛰어다니고 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거기다 담배 연기, 음식 냄새, 엘리베이터 타면 프라이버시 없는 사람들과의 기계적인 대면, 주차도 항상 모자르고 교통도 항상 체증이 걸리고 그 어떤 걸 봐도 이거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지로 집단화시켜갖고 서로 과밀하게 간섭하는 갈등 구조를 만드는 최악의 주거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왜? 가격이 문제가 되니까. 말을 하는 순간 내 집 가격을 내가 깎는다는 개념이 되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좋은 장점만 나오고 프리미엄만 보이고 긍정적인 것만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결론은 성역화가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최고다. 근데 사실은 이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한 배를 탄 상황이니까 모두 다 사실은 참고 사는 거고 말하고 싶지만은 말하면 안 되는 룰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집단적인 가격 방어라는 강력한 이익으로 돌아오니까 참고 살면서 침묵해야 하는 것을 누구나 따르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반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 같이 아파트 단지라는 한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보면은 살기 좋은 환경 그런 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 회장님들, 임원들, 태어날 때부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평창동이나 한남동이나 성북동 이렇게 산골짜기 위에 있는 조용한 단독주택 이런 곳에 살죠. 나만의 정원이 있고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고 차 타고 들어가고 차 타고 나오고 프라이버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일정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주거의 만족도를 높게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거 환경은 사람들과 멀어진 상태로 사는 거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붙어 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말을 못해. 아까 말했지, 왜 말을 못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강남, 마용성, 분당, 판교 프리미엄 아파트에 살면서 내가 참고 살고 침묵하고 있는 거를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위안을 삼죠. 나는 그래도 프리미엄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가격 방어가 된다. 안전한 배에 탔으니까는 그걸로 위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외치는 강남, 강남, 강남. 강남도 사실은 신도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강남이 뭐 수백 년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원래 이 대한민국의 핵심은 서울 강북이었습니다. 종로야. 서울 강북이 핵심지였다가 그때는 한강 이남에 있는 강남은 돈 마시고 항상 수해나고 물 차는 그런 농사 짓는 동네였죠. 근데 70년대에 인구가 너무 서울로 많이 올라오니까는 강북으로 몰리는 거를 분산하려고 강남을 개발한 거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를 개발했던 거하고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도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강남도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지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살았던 도시가 아니에요. 강남이라는 거는 서울로 인구가 집중하는 산업화 시대의 효율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1기 신도시보다 조금 앞에 만들어진 신도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의 효율을 위해서 만든 결과물이지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산업화 시대가 어떤 형태로 현재까지 왔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는 산업화 전에는 다 농경사회였죠. 다 농사지어서 멀리 떨어져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산업화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장 중심으로 돌아가죠. 도시 주변에 공장이 생기고 그 공장 주변으로 노동자들이 모이고 노동자들이 모이니까 이제 출퇴근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직주 근접이 주거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출퇴근이 굉장히 교통수단이 열악하니까 가장 노동자가 힘든 부분이 출퇴근에서의 그 시간 소모와 그리고 또 휴식하지 못하는 그 피로도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가장 좋은 주거 환경은 바로 뭐다? 직주 근접. 공장하고 가까운데 집이 있는 사람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죠. 그게 산업화 시대에서 만들어진 직주 근접의 핵심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강남, 판교 등의 이 프리미엄 또 직주 근접 베이스예요. 이 산업화 시대의 기준이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직장하고 가까운데 아파트가 있다. 그게 바로 프리미엄 주거 환경이다. 왜? 출퇴근이 쉬우니까. 강남, 분당, 판교 쪽으로 고소득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테크노밸리나 산업단지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쪽에 돈 많은 고소득 노동자들이 모이니까 아파트 값이 우상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자산이 많으니까 교육 수준도 높아서 학군도 좋은 학군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화 시대의 역설이 강남의 역설인 거고 그리고 현재도 이 산업화 시대의 기준으로 강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평가 기준이고 실제 지금 시대는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기술은 90% 이상 현실화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동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직장에 출근해서 막 힘을 쓰거나 막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팀원들이 다 같이 뭔가를 막 힘을 써서 밀고 땡기고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막 서류 뭉치를 이만큼씩 들고 막 결제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은 다 컴퓨터로 화면만 보고 서류 만들고 결제 막 모든 거는 정보로 하지 우리는 이제 육체로 하는 노동이 거의 사라졌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모니터 앞에서 정보를 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이 없이 정보 노동이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 데이터화돼 있지 그것이 큰 창고나 큰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죠. 한마디로 물리적인 노동이 거의 사라진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서로 같이 만나서 뭐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교감을 하고 이런 노동이 아니라 이미 클라우드 형태로 공동 작업 파일을 올려놓고 서로 집단 채팅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직주 근접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출근을 형식적으로는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무실에 나가서 하나 집에서 하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왜?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다 모든 일을 하니까.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은 이 산업화하고 AI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인데 벌써 지금 AI로 우리는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관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해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그리고 피드백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출퇴근이 산업화의 관성으로 존재하는 거지, 출퇴근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한마디로 직주 근접 필수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 하이라이트가 또 있어요. FSD 뭔지 알죠? 자율주행, 테슬라 자동차에 있는 기능이죠. FSD 자율주행 키면은 지금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핸들 놓고 갑니다. 주차까지 다 해줘요. 근데 이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거의 상용화할 수 있는 완벽한 시대에 와 있고, 지금 화물차도 새벽에는 자율주행으로 돌아간다고 한 상황인데 이미 기술은 다 완료가 돼 있고, 다만 적용하는 거에 그 산업계나 아니면 그 노동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는 거지, 기술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FSD가 왜 중요하냐면은 직주 근접을 사라지게 하는 게 바로 FSD입니다. 내가 강남이나 분당이나 판교에 살아야 하는 거는 직장과 가까워서 출퇴근이 용이하니까 그런 건데,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것은 내가 이동 간의 피로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직주 근접인데, FSD는 뭐다? 강남, 분당, 판교가 아니라 서울이든지 수도권 어디든지 집이 있으면 거기서 출퇴근하는데, 나는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차량 안에서 뭐 휴식을 해도 되고 식사를 해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기술이 다 완성이 돼 있어. 이미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아까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에 사는 회장님들이 왜 거기 살 수가 있느냐?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자기는 차에 타서 집으로 가자, 회사로 가자, 산으로 가자 말만 하면은 기사가 운전해 가니까 피로도가 있나요? 없죠. 회장님은 차 타고 그냥 자, 아니면 뭐 책 보던가 밥 먹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회장님은 차 안에서의 시간이 뭐다? 노동이 아니라 휴식이에요. 근데 FSD가 바로 뭐냐? 모든 사람에게 운전사를 지급을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회장님이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내가 직주 근접해서 회사 가까운 데 살아야 한다? 그게 말이 될까요? 오히려 강남이나 판교나 분당에서 출퇴근 시간에 빠져나오는 시간보다 수도권에서 고속도로 타고 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는 직주 근접은 확실하게 제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주 근접을 제거해 주는 거는 FSD고, 그 다음 인간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말이 조금 무섭다. 인간을 제거한다. 인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노동자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죠. 그 호황 덕에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엔비디아도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장, 국장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해서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그 쏠쏠한 거의 핵심은 뭐예요? 이 모든 호황의 중심은 AI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AI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거해서, 노동자를 제거해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사람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AI가 나온 건데, 지금 반도체 기반으로 주식이 호황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AI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고, AI가 우상향한다는 개념은 노동자가 우하향한다는 개념. AI의 본질은 인간 노동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AI발 반도체 호황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 주식 판돈으로 지금 강남, 마용성, 분당, 판교 아파트값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AI가 고소득 노동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지금 강남 아파트를 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소득을 이루고 있죠. 현재 이 고소득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인간 노동의 수혜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끝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특이한 시대입니다. 왜 특이하냐? 사실상 인간 노동자를 해고해도 그 산업이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미국에서는 대량 해고를 했는데도 그 산업이 잘 돌아가니까 이거는 사실상 잉여 인력이 너무 많았다.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AI로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잉여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다라는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고소득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잉여 인력이 오히려 고소득이면서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상황, 그래서 시장에 돈이 넘치는데 역설적으로 AI로 인해서 지금
자동화되고 있고 무인화되고 있고 AI로 대체될 수 있는 건 다 AI로 대체되고 있죠. 지금 현재 많은 고소득 노동자들이 있는 거는 그 사람들 뒤로는 그런 노동자가 없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경제가 우상향하면은 고용 구조가 받쳐주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사람들,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생성이 됐는데 AI 시대의 성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이 점차 퇴직하거나 아니면은 해고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제거해서 우상향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고소득 연봉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은 인간 노동자가 고소득으로 연봉을 받는 그 노동의 마지막 수혜자일 수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돈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있어도 100명 중에 1명이지 100명 구조가 안 나온다. 왜? 다 날리고 안 뽑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시작했죠. 미국은 이미 선언해놨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만큼씩 해고한다. 왜? 거기는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미 날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지금 AI로 할 수 있는 게 다 세팅이 돼 있고 이미 지식 정보로 하는, 노동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 정보로 하는 분야의 인력들은 다 제거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상용화되면은 노동으로 하는 블루 칼라 계열도 다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우리 이제 앞으로 줄인다 이야기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어 파이어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너희들 다 제거한다고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IT 기업에서는 인력을 제거를 했는데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사실상 그 사람들 다 잉여였다. 그런 게 밝혀졌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각종 뭐 금융이나 어디서 보면은 저 사람 하는 거 없는데도 회사는 돌아가는데 저 사람 연봉은 저렇게 높은 거는 저 사람이 과연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잉여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바보가 아닌데 그게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제거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뭐야? 그 사람 제거되면은 다음 사람 안 뽑겠지. 그래서 한국은 미국하고 다르니까 평생 고용 개념이니까 정규직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40대부터 희망퇴직을 받잖아요. 그냥 돈 줘서 보내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힌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40대인데도 지금 희망퇴직을 받아버려. 그리고 밑에는 안 뽑고. 그러니까는 위에는 날리고 밑에는 안 뽑고 해서 인간 고소득 노동자를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다 AI 자동화로 해서 무인화로 간다는 거죠. 거기다 로봇 플러스 하면은 앞으로는 지금 이 반도체 호황 같은 이런 고소득 노동자는 생겨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근데 더 문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증가하는 상황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쪽수로 이렇게 비벼대다 보면은 거기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산업이나 아니면 신흥 부자나 어떤 뭔가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대한민국은 위에는 고령층들만 있고 밑으로 갈수록 청년과 어린이, 애기들 다 없죠. 역피라미드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소득 노동자 일자리도 줄어들지만은 그 일자리에 들어갈 만한 사람 인구 자체도 줄어드니까 이 미래에는 고소득 노동자 소득이 많은 사람, 이런 젊은 사람들이 밑에서 받쳐 올라와주는 구조 자체가 인구에서도 없고 산업 자체에도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좀 눈이 떠질 거예요. 넓은 우주적인 시야로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빵 한 조각 더 먹냐 덜 먹냐로 싸우고 있었구나. 거대한 파도가 오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더 먹냐 덜 먹냐에 지금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프리미엄, 강남, 마용성, 분당, 판교 이러한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뒤에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고소득 노동자여서 연끌해갖고 내가 30억 주고 샀어. 근데 내 뒤에 50억, 60억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뒤를 돌아봐.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본인이 생각해봐. 그 아파트라는 거대한 배에 탔으니까는 집단 사고로 그냥 믿음, 신앙, 성역화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내 뒤에 그 받아줄 구조가 있나? AI가 인간 노동자들을 다 제거하고 있고 그리고 내 뒤에 지금 젊은 사람이 없는데 그중에서 내 아파트 가격을 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받아줄 사람이 뒤에 있나? 거기다가 또 지금 FSD로 직주근접이 깨지고 있어. 이 산업화 시대의 핵심 요소가 바로 직주근접인데 이 프리미엄 주거 시장의 핵심인데 이게 FSD로 여기가 아니라 그냥 어디 수도권 어디든지 그냥 자율주행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는 세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직주근접이 과연 내 아파트를 지켜줄 것인가?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서 내 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돈 싸들고 오는 상황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내 뒤에 누가 있는가를 꼭 체크해야죠. 내 뒤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바로 뭐가 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엑시트 구조를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나? 아니면은 아파트라는 거대한 배에 타고 있으니 설마 이 많은 사람이 나자빠지게 가만두겠나? 우리가 다 무너지면 이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설마 그렇게 놔두겠나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그거를 뭉개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고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 엑시트 구조가 믿음인지 내 판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인간 노동의 마지막 르네상스입니다. 황금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고소득 노동자가 많이 있는 환경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내 뒤에 내 자산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모든 내용을 들어보셨으면은 뭐 강남이든 판교든 마용성이든 이 아파트가 지금 당장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에요. 미래에 이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 뒤에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거를 봐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고 AI 혁명으로 인해서 이 노동의 구조와 도시의 구조와 이 부동산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AI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강남 아파트를 산업혁명 시대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